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다. 29살,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 그녀에게는 3년째 사귀고 있는 연인 민호가 있었고 내일이면 그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웨딩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순백의 실크로 만들어진 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린 채 석양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6개월 전 민호와 함께 VIDAL 샵을 돌아다니며 고른 그 드레스. 그때 민호는 서윤이 드레스를 입고 나온 순간 눈물을 글썽였었다. 정말 아름다워. 천사 같아. 민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서윤과 민호는 대학 동창이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 철학개론 시간이었는데 교수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켰다. 서윤은 사랑을 감정의 일종이라고 주장했고 민호는 선택과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의 논쟁은 수업 시간을 넘어 카페로, 도서관으로, 그리고 캠퍼스의 벤치로 이어졌다. 사랑이 선택이라면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 서윤이 말했었다. 맞아.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매일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민호가 대답했었다. 그때의 민호는 진실했다. 적어도 서윤은 그렇게 믿었다. 졸업 후 서윤은 광고회사에 입사했고 민호는 IT 회사에 들어갔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만났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민호는 서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다 기억했고 서윤은 민호가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를 싫어하면서도 함께 봐주었다. 30을 앞둔 작년 봄 민호가 청혼했다. 한강공원의 벚꽃 아래서였다. 너무 뻔한 장소라며 서윤이 놀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민호의 소심함이 귀여웠다. 반지는 소박했다. 민호의 월급으로는 큰 다이아몬드를 사기 어려웠을 테니까.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하는 민호를 보며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양가 부모님 모두 이들의 결합을 반겼다. 서윤의 부모님은 민호의 성실함을 마음에 들어했고 민호의 부모님은 서윤의 밝은 성격을 좋아했다. 예식장은 서울 시내의 조용한 곳으로 정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서윤은 동생 서희에게 들러리를 부탁했다. 서희는 서윤보다 3살 어린 26살이었다.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는 서희는 언니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서윤이 외향적이고 활발했다면 서희는 내성적이고 조용했다. 하지만 자매 사이는 각별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나온 서윤을 보며 서희가 말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윤이 대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민호의 직장에서는 작은 총각 파티를 열어주었다. 서윤은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파티를 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내일이면 그들은 부부가 될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윤은 민호와 함께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내일이면 남편, 아내가 되는 거네? 민호가 말했다. 떨려? 서윤이 물었다. 응. 너는? 나도. 그들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식 당일 아침. 서윤은 일찍 잠에서 깼다. 예식은 오후 2시였지만 헤어와 메이크업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했다. 민호는 전날 밤 자신의 집에서 잤다. 결혼 전 마지막 밤은 각자 보내자고 한 것이 서윤의 제안이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서윤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몇 개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의 메시지였다. 그 중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서윤의 눈길을 끌었다. 발신자는 김대현이었다. 민호의 직장 동료였다. 서윤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 모임 때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이 있었다. 조용하고 진중한 인상의 사람이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 전에 민호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게 서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민호의 노트북을 확인하라는 건가?
김대현이 농담을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농담을 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 서유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이런 이상한 메시지 때문에 민호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김대현의 메시지에는 뭔가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뜻 같았다. 서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불안함이 서서히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달랬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헤어샵에 가는 길에도 메이크업을 받으며도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김대현의 메시지가 맴돌았다. 미용사가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서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긴장이 아니었다. 불안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다시 한번 김대현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장은 금세 왔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했다. 김대현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말하려 하지 않았다. 왜일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아니면 확실하지 않아서?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민호는 평소보다 더 잘생겨 보였다. 서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 천사 같아. 브라이덜샵에서와 똑같은 말을 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김대현의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였다.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숨기고 있는 게 있나?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민호였다. 조금 긴장해 보이긴 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너 오늘 좀 이상해 보여. 괜찮아? 민호가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서윤이 대답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서윤은 화장실에 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게 꾸며진 얼굴이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다시 김대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중요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까지 마치고 나니 밤이 깊었다. 서윤과 민호는 신혼집으로 향했다. 민호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다. 그들이 함께 살 첫 번째 집이었다. 정말 꿈만 같아. 민호가 말했다.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됐다니. 서윤도 웃었지만 김대현의 메시지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떨쳐버리자고 다짐했다.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이었다. 행복해야 할 날이었다. 신혼집에 도착한 후 민호는 샤워를 하겠다고 했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해서 땀을 많이 흘렸어. 좀 씻고 올게. 민호가 욕실로 들어가자 서윤은 거실에 혼자 남게 되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결혼식은 성공적이었다. 하객들도 많이 왔고 모두 축복해 주었다. 사진도 예쁘게 나왔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서윤의 시선이 거실 책상 위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민호의 노트북이었다. 평소에 집에서 일할 때 쓰는 것이었다. 서윤도 몇 번 빌려 쓴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김대현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민호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 민호를 믿어야지.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만약 김대현이 나에게 경고한 게 맞다면?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 앞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이걸 열어보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손은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민호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서유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랐다. 일단 메신저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다. 민호는 주로 카카오톡을 썼다. 카카오톡을 열자 여러 대화방이 보였다.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대화방, 대학 동창들과의 대화방, 그리고 개인 대화방들. 서윤의 눈이 한 대화방에 멈췄다. 서희라는 이름이었다. 자신의 동생 이름이었다. 서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왜 민호가 서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물론 그들은 아는 사이였다. 서윤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따로 대화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서윤은 그 대화방을 클릭했다. 처음에는 별로 이상한 내용이 없었다. 안부 인사, 날씨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스크롤을 위로 올려 예전 대화를 확인하자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달 전쯤의 대화였다. 오늘도 예쁘네요. 언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꾸 생각나요. 저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설마. 더 위로 올려 확인했다. 어제 밤 꿈에 나왔어요. 무슨 꿈이요? 말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언니 모르게.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미안해요. 저도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서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더 위로 올렸다. 서희 씨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결혼 후에도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 생각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 후에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과의 결혼 준비는 뭐였단 말인가? 더 확인하기 두려웠지만 서윤은 계속 스크롤을 올렸다. 어제 서윤이가 웨딩드레스 피팅하러 갔을 때 서희 씨 생각만 했어요. 그만해요. 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서윤은 화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행복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민호는 동생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다. 민호가 곧 나올 것 같았다. 서윤은 서둘러 더 예전 대화를 확인했다. 2달 전의 대화였다. 서희 씨 오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 모르게 만나는 게 맞나요? 그냥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던 만남 이후로도 대화는 계속 이어져 있었다. 오히려 더 친밀해져 있었다. 서윤은 최근 대화를 다시 확인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의 대화였다. 결혼식 때 서희 씨 보는 게 두려워요. 저도요. 어떤 얼굴로 언니를 봐야 할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서윤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한다고? 민호가 자신의 동생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서희도 같은 말을 했다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노트북을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기다렸지? 미안해.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서윤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일부터 남편이라고 부를 예정이었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서윤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호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나 봐. 일단 잠시 쉬어. 민호가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잠들 수 있을 리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 대화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 민호의 사랑, 서희의 순수함, 그리고 자신의 행복.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 새벽 3시 서유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민호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은 없는 걸까? 서유는 조용히 일어났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민호의 노트북을 열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동일한 내용이었다. 민호와 서희의 은밀한 대화들. 서유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도 있었다. 민호와 서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어떤 호텔 로비에서도. 언제 찍은 걸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걸까? 가장 충격적인 건 날짜였다. 어떤 사진들은 자신이 민호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던 바로 그날 찍힌 것들이었다.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그날, 민호는 서희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위가 텅 비어 있어서 쓸개즙만 나왔다. 거울을 보니 처참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어제까지 행복한 신부였던 사람의 모습인가? 서유는 결심했다.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이 모든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서유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다. 간단한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그리고 통장과 신용카드. 민호가 선물한 물건들은 모두 두고 가기로 했다. 커플링, 목걸이, 그리고 사진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짓말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는 웨딩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라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서유는 드레스를 침실 옷장에 걸어두었다. 민호가 깨어나면 보게 될 것이다. 그 순백의 드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서유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다. 민호가 한강공원에서 끼워준 그 반지. 작지만 소중했던 그 반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반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서유는 짧은 편지를 썼다. 민호야,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서희를 잘 챙겨줘.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민호는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새벽 5시 서유는 집을 나섰다.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신자의 얼굴일 뿐이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5월의 새벽이었지만 서늘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니, 추위는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물이 보고 싶었다. 흘러가는 물을 보며 이 모든 아픔도 함께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라디오 체조를 하는 노인들이 보였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과는 상관없이. 서유는 강변에 앉았다. 어제 이맘때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다. 모두가 축복해 주었고 자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다. 새벽빛에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다. 한때는 약속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의 증거였다. 서유는 힘껏 반지를 강물에 던졌다. 작은 물소리와 함께 반지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3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그렇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눈물이 흘렸다.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자기 연민까지. 서유는 한강 벤치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하루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아마 깨어나서 서윤이 없어진 걸 발견했을 것이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무시했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서윤아, 어디 갔어? 연락해줘. 걱정돼. 서윤은 웃음이 나왔다.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서희와 바람을 피우면서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뭔가 잘못됐나? 편지를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전화해줘. 서윤은 민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노트북 확인해봐.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서윤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부모님한테 가자니 너무 부끄러웠다. 어떻게 결혼식 다음날 혼자 나타날 수 있겠는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일단 멀리 가고 싶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서윤은 여행 광고를 보았다.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부산 바다에서 힐링을, 강원도 산에서 치유를 같은 문구들이 보였다. 서윤은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끝없이 넓은 바다를 보며 이 작은 상처들을 잊고 싶었다. 기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자신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느새 눈물이 마른 서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쉽게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다고. 6개월이 지났다. 서윤은 부산의 작은 펜션에서 지내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광고회사는 그만뒀다. 서울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을 끊고 싶었다. 다행히 부산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상관없었다. 돈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했다. 민호와 서희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서윤의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다.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서윤이 정말 행복한지는 의문이었다. 평온하긴 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걱정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염려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가끔 꿈에서 민호를 보았다. 배신하기 전의 민호. 진실했던 순간들의 민호. 그럴 때면 가슴이 아팠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3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서희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컸다. 언니를 배신한 것도 배신이지만 자신 스스로를 배신한 것이 더 아쉬웠다. 서희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났다. 서윤아, 여기서 뭐해? 영미였다. 대학 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다. 그냥 잠시 여행 중이야. 서윤이 대답했다.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신혼여행이야?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야. 결혼은 안 했어. 영미는 눈치를 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가벼운 안부만 나누고 헤어졌다. 그 일 이후 서윤은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것인가? 상처는 입었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서윤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요리도 배웠다. 책도 많이 읽었다. 특히 여행기와 에세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혼자서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다. 저자는 40대 여성으로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눈물이었다. 서윤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서윤아, 수고했어. 정말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들을 글로 풀어냈다. 분노, 슬픔, 외로움, 그리고 희미하게 피어나는 희망까지.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었다. 서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해변을 걷다가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상처받은 마음은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와도 결국은 다시 평온해지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의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서윤은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이곳이 좋았다. 바다가 주는 위로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았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늘어갔다. 회사 동료들과 가끔 술도 마시고 취미 모임에도 참여했다. 완전히 마음을 여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서윤에게 관심을 보였다. 회사 근처 카페 사장이었다. 매일 커피를 마시러 가는 서윤을 보며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시간 되실 때 같이 영화 보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거절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누군가를 다시 믿을 자신이 없었다. 죄송해요. 아직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이해한다며 웃었다. 그리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의 모습이 서윤에게는 더 좋아 보였다. 민호에 대한 꿈은 여전히 가끔 꾸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다. 그냥 지나간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서희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냥 잊으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부모님이 부산으로 내려오셨다. 서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았다. 많이 홀로 썬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머니가 조언해 주셨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2년이 지났다. 서윤은 이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일도 재미있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김대현이었다. 그때 경고 메시지를 보낸 민호의 동료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간단한 내용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걱정되어 편지를 씁니다. 괜찮으시다면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한참을 생각한 후 답장을 썼다. 안녕하세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날 알려주신 덕분에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이었다. 김대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혼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며칠 후 김대현에게서 답장이 왔다. 다행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호와 서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다. 아마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일은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3년이 지났다. 서윤은 부산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혼자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업할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들도 만족해했다. 카페 사장이었던 그 남자와는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연인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 같은 관계였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고 편안했다.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그가 가끔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서윤이 대답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서윤은 확답하지 않았다.
사실 잘 몰랐다. 다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온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며 서유는 생각했다. 3년 전 그날 밤 민호의 노트북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는 채로 결혼 생활을 했을까? 언젠가는 결국 알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지금의 자신은 그 결과였다. 서유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저녁 무렵 서유는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서가 놓여 있었다. 웨딩 업체에서 의뢰한 브로슈어 디자인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이었다. 서유는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행복한 커플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들, 환하게 웃는 신랑들. 한때는 자신도 저런 행복을 꿈꿨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형태의 행복을 찾았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복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유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다. 짠내가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들. 마치 인생과 같았다. 고통도 기쁨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들이었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남겨두고 떠난 그날로부터 3년. 서유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가끔 꿈에서 그 하얀 드레스를 보았다. 옷장에 걸려있던 그 아름다운 드레스. 한때는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리고 서유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누구와일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 속에서 서유는 평안을 찾았다. 완전하지 않은 하지만 진실한 평안을.